찾아보려다 보니까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김치를 직접 담궈 드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가족이나 시어르신이나 친정에서 갖다 먹는다 하는 분들이 이렇고, 그 다음에 주로 구입해서 먹는다는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수치가 이렇게 10%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고추장도 비슷한데 좀 이 수치가 뭔가 정확하게 확연한 변화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게 좀 더 과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모두 느끼시겠지만 이제 내가 직접 김치를 담궈 먹는다든가 장을 담궈 먹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전통 식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인지도도 그다지 높지 않고 또 우리 삶의 패턴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실천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삶의 여건이 그걸 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건강하지 않는 식생활이 심화되고 있는 지표를 찾아보니 청소년이 1회 이상 과일 섭취율이 22.2%밖에 되지 않았고요.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한다고 하는 응답자가 20%가 조금 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청년을 보시면 아침을 안 먹고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50% 이상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농업계에서는 나라에서 아침을 줘라, 학생들 아침을 먹여라 하면서 아침 급식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보면은 어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식생활로 인한 환경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밭에서 수확을 하고 나면 그게 우리 한테까지 오기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이 비용이 움직이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그걸 1인당 푸드 마일리지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는 7,085라는 수치가 나왔고요. 프랑스에서는 739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 10배에 준하는 그런 푸드 마일리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어떠냐?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을 상당히 많이 창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만 봐도 처리 비용이 연간 8천억이고 이와 관련된 경제적 손실이 연간 20조 원이라는 숫자가 연구에서 나온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런 환경 부담이 결국에는 기온 상승으로 초래되고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가 0.75도가 100년간 올라갔다면 우리는 1.8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도 상당히 많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대한민국 날씨가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아열대 기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요즘에 강원도 가도 사과가 생산됩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에서는 예전에는 경북이나 충주 이런 데가 주산지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탈피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후변화가 계속 가속화되고 환경이 계속 오염을 통해서 기온이 상승했을 때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보시면 사과가 지금 현재 2010년입니다. 이거는 이제 파랗게 된 부분이 전국 사과 주산지입니다. 강원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 되면 여기 강원도 정도 가능하고 2060년 되면은 이제 사과 먹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 오렌지 배추 지금은 현재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지만 점점 강원도로 가서 이제 힘들어지는 이제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먹는 걸 통한 환경 오염을 줄여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같이 생각을 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앞에 문제점, 요즘 우리가 직면하는 현대사회에서 직면하는 이런 문제점을 보면 우리 식생활교육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그 식생활교육지원법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3개 있습니다. 환경, 건강, 배려입니다. 제가 처음 이과에 작년에 가을에 와가지고 이 말을 보면서 참 뼈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한테도 필요하구나.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한테도 필요한 겁니다.
여기 하나 전통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자까지 전 과정의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고 자연과 생산자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하자 라는 정신을 담아서 식생활교육지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첫째 시간을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아까 그 발표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이 정신과 그 서스테이너블 뉴트리션이 지향하는 정신이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 건강, 문화, 식량 안보, 경제라는 이러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의 가치고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거는 그 과거에 만들어졌던 바른 식생활을 위한 실천 지침입니다. 지금은 이게 2016년도에 그 다른 공동 식생활 지침으로 바뀌긴 했는데요. 제가 요거를 담아온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우리 오늘 이 학회의 주제인 서스테이너블 뉴트리션이라는 개념과 오히려 더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환경을 위해서 실천해야 될 지침, 건강을 위해서 실천해야 될 지침, 배려를 위해서 실천해야 될 지침이 저희가 과거에 갖고 있던 바른 식생활 실천 지침이 이러한 정신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18년 지금 현재 지향해가는 그런 식생활 정책 영역은 식품을 지원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과 홍보를 하고 기초 연구를 해간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위한 정책 영역을 확보해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 생산부터 소비까지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겠지만은 푸드 플랜이라는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 단위와 국가 푸드 플랜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을 공공급식, 지역 식품 가공업체 등 지역 소비처에 체계적으로 공급해서 식재료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환경에 보존하고 안전에 기여하는 전체적인 지역 단위 푸드 플랜을 만들어서 먹거리의 순환 체계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먹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를 활성화해가고 그 다음에 학교 급식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맞춤형 식품 지원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해 가겠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첫 배달이 시작됐습니다. 충북에 있는 한 초등학교가 최초로 이제 사업을 실천하게 됩니다. 초등학교의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제도가 마련돼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현재 6,000개 학교에 24만 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일단은 아직은 주 1회입니다. 앞으로 그 횟수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린애들이 결국에는 엄마가 일을 하다 보니 오랜 시간 학교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과일이라는 엄마가 직접 깎아서 주지는 못하지만 과일을 나라에서 준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푸드 스탬프와 비슷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천이 될 때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올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실증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이라고 해서 아침을 거르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생활 밀착형 정보 제공입니다. 식품 표시 관리 강화, 지금 14개의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식품 표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내실 있게 다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 기회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생활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변화해가는 상황에 맞게 교육 콘텐츠를 더 강화하고 다양화시켜서 우리 애들이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직접 수혜를 입을 수 있으시도록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요가 많은 체험형 교육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두부 만든 걸 경험하고 싶어 하고 된장 만드는 걸 경험해 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만들어 본 아이들은 된장국을 먹는데 반감이 적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습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1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2022년까지 20개까지 만들면서 점차 늘려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게 로컬푸드라든지 직거래 생산자 소비자 교류를 더 강화해서 아이들이나 우리 소비자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연구조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기 계신 많은 교수님이나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앞으로 많이 구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라 전체가 행복해지고 우리 농업 산업이 더 발전하고 그리고 국민이 더 건강해지고 우리 환경이 더 깨끗해지는 그런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이룩해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